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이제 앞돌리기를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돌리기를 해볼 건데요. 뒤돌리기는 아시다시피 3쿠션에서 옆돌리기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입니다. 심지어 초구도 뒤돌리기고요. 그런데 뒤돌리기는 굉장히 예민하죠. 공이 이 내공과 일적구 위치가 1, 2cm 벗어나도 완전히 틀린 공이 됩니다. 스트로크에 대한 기준도 많고, 나와 있는 영상도 굉장히 많고, 키스를 빼는 기준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공략법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뒤돌리기에서는 일단 키스를 제거를 하면서, 그리고 뒤돌리기가 또 좋은 점이 뒤돌리기가 또 연습이 되어 있으면, 뒤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연속 득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지션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뒤돌리기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뭘 할까 하다가 원래 초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초구 공략법은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면은 동호인분들은 아직도 초구를 치다 보면 공이 길게 빠지기도 하고 키스도 나더라고요. 키스도 이렇게 일적구가 올라오다가 나는 키스도 나기도 키스를 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맞았는데도 포지션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뒤돌리기 형태의 이 초구도 뭔가 정확한 기준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초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 배치는 이 스트로크가 가장 노멀한 기본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을 너무 때리거나 누르거나 그런 형태의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미스가 날 확률이 많이 생깁니다. 두께랑 스트로크랑 어느 정도 속도의 공을 쳐야 되는지 오늘은 초구를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초구를 공략해 볼 건데요. 자, 방금 전처럼 초구를 두께랑 당점을 정확히 맞추게 되면 다음 공이 굉장히 좋게 쓰게 됩니다. 초구를 길게 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적구가 빨리 오는 바람에 키스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유형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스트로크와 두께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초구가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두께는 8분의 5 정도의 두께입니다. 8분의 5 정도의 두께고 회전은 원팁이에요. 원팁. 상단 원팁을 주고 치시는 거고 일적구를 맞은 후에 3 정도를 경유를 해서 저쪽 코너를 돌아서 여기 32나 3 정도에 떨어지면 득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이 자꾸 길어지기도 하고 키스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께 단점 스트로크를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은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길게 빠지는 유형입니다. 자, 일단 회전이 물론 테이블마다 다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더 긴 테이블에서는 원팁도 안 되는 회전을 줘야 될 때도 있는데 일단 대대 테이블들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그래도 웬만하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충 정도 되잖아요. 회전이 투팁으로 들어가면 거의 모든 공이 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회전력은 원팁 정도로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방금 전에 길어진 이유는 또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로크를 너무 길게 내는 경우에도 공이 많이 밀림이 발생을 하면서 공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일적구를 쳤는데 내 공이 거의 맞으러 오는데 이 근처에 나는 키스가 나는 경우도 있죠. 자, 왜 그런지 어떻게 쳤을 때 그렇게 키스가 나는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이 맞으러 오는데 키스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공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적구를 지나치게 눌러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일적구에 회전을 좀 많이 주고 일적구를 약간 끄는 느낌으로 눌러치게 되면 두께가 맞더라도 공이 빨라지면서 이런 키스가 나는 거예요. 그럼 초구를 치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두께가 되겠죠. 두께는 8분의 5 정도 두께를 잡으시는데, 자, 8분의 5 두께를 어떻게 겨냥을 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상단에 원팁, 자, 한시 방향 원팁을 주셨을 때, 제 원팁 방향이, 자, 정확하게 이 공의 꼭대기 부분, 자, 정 가운데를 통과하게 되면 8분의 5 정도의 두께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두께를 그대로 겨냥을 하시고, 내가 원팁을 줬을 때 일적구의 가운데로 향하게 그렇게 두께를 겨냥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1대1 팔로우예요. 자, 만약에 20cm를 빼셨다면 20cm를 앞으로 미루는 느낌으로, 자, 아주 긴 스트로크는 아닙니다. 자, 노멀하게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공을 때리거나 강하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가벼운 스트로크로 두께를 맞춰갖고 보내게 되면, 자, 3포인트를 거쳐서 여기 32점에 맞게 되고, 일적구는 이 근처로 맞아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앞공을 너무 누르게 되면 키스가 있고요. 회전이 많아도 키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자, 말씀드린 대로 상단 원팁에, 그 다음에 8분의 5 두께를 맞춰서, 자, 부드러운 1대1 팔로우 스트로크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편안하게 8분의 5 두께를 맞춰갖고 편안하게 1대1 팔로우를 그대로 얹어주게 되면 가장 편안한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다음 공이 좋게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구에서 자꾸 가속을 하거나 앞공을 때리면서 눌러서 각을 만들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공 모양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테이블을 따라서 아주 오래되고 짧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원팁 반 정도 회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아주 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전량을 거의 안 주다시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테이블 컨디션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부분 다 원팁 정도 회전으로 초구를 치게 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뒤돌려치기 첫 번째 시간으로 초구를 해봤는데요. 초구 공략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뱅킹에게서 초구를 치게 되면 최소한 몇 점 정도를 치고 가는데 고수들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구를 잡아서 승기를 제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초구에서 기본적인 초구 배치를 정석대로 칠 수만 있으면 최소 2점 정도는 득점이 무조건 가능하겠죠. 2점에 3점 정도는 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배치이기 때문에 초구는 충분히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속도를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당점은 상단의 원팁, 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1대1 팔로 스트로크, 그 다음에 두께는 8분의 5 두께. 원팁을 겨냥했을 때 적부의 가운데 꼭대기 부분을 겨냥이 맞춰 있으면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게 힘을 쓰지 마시고 공을 부드럽게 갖다 라인에 얹어놓는 느낌으로 던져놓으셔야지 편안한 라인이 형성되면서 득점이 됩니다. 초구는 연습을 할 만한 게 다른 배치들은 그 공이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초구 같은 경우에는 뱅킹만 이기면 무조건 치는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구를 꼭 연습을 해두셔서 초구가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득점이랑 포지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뒤돌려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장축에서 가까운 그런 공들을 내공에 가까울 때, 중간일 때, 멀 때, 요럴 때 이제 어떤 두께를 썼을 때 내가 가장 안정된 라인으로 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해볼 건데요.
제가 전에 비슷한 걸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뒤돌려치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편안하게 밀어서 공을 보낸 다음에 일적구가 단으로 이동해서 제자리로 가는 이런 그 밀어치는 패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 패턴으로 공을 치게 되면은 저쪽 이제 이 장축 근처 출발하는 공들은 일단 키스가 안정되게 빠지고, 그 다음에 포지션까지 항상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안 되는 형태에서는 뭐 다른 두께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장축으로 먼저 보내서 절로 다시 이거 이동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의 키스를 빼고 포지션하는 방법도 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공들은 내가 조금 미스를 하면 항상 키스가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밀어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키스를 배제하고 보내기 때문에 중저점자분들은 이 공을 연습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뒤돌려치기를 치는 방법 중에 이 두께에 따라서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 건데요. 자, 이런 기본 형태의 이제 뒤돌리가 있을 때 얘를 그냥 편하게 치면은 저쪽 부분에서 키스가 굉장히 많죠. 자, 어떤 키스가 있는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이 키스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일단 키스를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정도 거리에서 미스 없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공을 두껍게, 가깝기 때문에 반보다 조금 두꺼워야 돼요. 한 3분의 2 정도 두께로 공을 밀어내면서 일적구를 한 바퀴 돌려서 포지션을 하면서 동시에 키스를 빼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밀어서 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밀어서 치더라도 일적구는 한 바퀴를 돌아서 거의 다 이쪽 부분에 포지션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반두께를 치는 방법이에요. 반두께를 쳐서 내공하고 일적구의 속도를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 움직이면서 저쪽 코너 부분에서 크로스가 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일적구가 장단을 맞는 동안에 내공이 단장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코너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교차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2분의 1 두께로 치는 방법은 조금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두께를 3분의 1 정도를 맞춰서 얘가 이쪽 라인으로 간 다음에 내공이 크로스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3분의 1 두께를 맞춰갖고 이렇게 크로스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장 얇은 두께, 아주 얇은 두께에서 속도를 살짝 높여서 각을 꺾어갖고 일적구가 오기 전에 확실히 내공이 먼저 빼는 방법인데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방법으로 치시면 내공이 확실히 먼저 와서 키스를 뺄 수가 있습니다. 자, 4가지 방법이 다 키스를 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일적구를 두툼하게 밀고 나가는 방법이
지금 이 라인뿐만 아니고 조금 높은 라인이나 더 멀리 있는 라인에서도 제일 안정적인 득점 라인을 가져가면서 포지션도 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방법을 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미스할 확률이 적어요. 나머지 이제 두께를 조금 반 두께를 치는 방법은 저 크로스가 굉장히 민감하고 3분의 1 두께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키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1점을 쳐야 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30난의 밑에 있는 건 그렇게 됐는데, 자, 이번에는 1적구가 요 가운데 원저리에 있어요. 자, 30라인 밑에 치는 법이 다르고 여기랑 이쪽이 조금씩 틀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일단 두껍게 밀고 나가는 공은 항상 안전합니다. 좀 두터운 두께로 밀고 나가는 방법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 라인대로 공을 보내면 여러분들이 두께가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은 조금 틀려요. 아까 30보다 밑에 있을 때는 밀고 나가야 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미는 양을 좀 가져가 줘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보다는 거의 2분의 1 정도 두께로 밀어주시면 안정된 라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적구가 중앙 정도 있을 때는 밀어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쳐도 키스는 거의 안 나요. 1적구가 30 밑에 있을 때는 이 라인이 겹치기 때문에 키스가 많이 났는데, 지금 이 정도에 있는 라인에서는 방금처럼 밀어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얇은 두께를 쳐도 저쪽으로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키스가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조금 얇은 두께에서 공을 살짝 끌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이 경우에는 얇게 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력을 약간 줄이시고 당점을 약간 낮춘 다음에 가볍게 커트를 해주면은 저 공이 장단을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에 있을 때는 일단 밀고 가는 방법은 항상 포지션이 된다고 안전하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미는 방법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이렇게 얇은 두께 내에서 가볍게 커트를 해주시면은 이런 형태의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리가 멀 때인데요. 자, 이럴 때는 일단 얇은 두께를 쳐갖고는 각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너무 두껍게만 해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자, 반 두께를 맞추게 되면 밀었을 때랑 밀어쳤을 때 공이 돌아가는 두께랑 같은 느낌으로 공이 포지션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공이 회전을 많이 주면 길어지기 때문에 회전력을 일단 줄이시고요. 상단의 느낌팁 정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 멀리 있는 공들도 그냥 던져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두께를 좀 신경을 쓰시고 정확하게 힘 조절해 주시면은 다음 공이 항상 좋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발 라인이 원포인트 안쪽에 있는 공들은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려갖고 포지션하는 게 가장 안정된 키스 제거와 다음 공까지 좋게 쓰는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도레치기 제일 기초적인 라인을 먼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공을 밀고 이기고 가는 이런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앞으로 미는 스트로크를 많이 해주셔야지 스트로크도 좀 이 자꾸 공을 잡아채거나
짧게 커트를 시키는 공을 자꾸 치게 되면은 이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스할 확률이 분명히 생겨요. 그리고 이 뭔가 중요한 순간에서는 이렇게 공을 밀고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인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뒤돌려치기도 그렇고 뒤돌려치기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이든지 간에 사실 당구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자신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껍게 밀고 편안하게 내 진로를 만드는 게 중저점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는 스트로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이 보기는 쉬운데 일적구가 쿠션에 일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거나 내공이랑 가까이 있으면 이 약간 이 밀리는 이 코너 라인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정된 속도와 등속에서 수평으로 밀어주는 이런 느낌의 스트로크들을 많이 해주셔야지 여러분 스트로크에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길 겁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뒤돌려치기 중에서 제가 이제 많이 여러분 그 레슨 하면서 그리고 동호인분들 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키스가 없어요. 그냥 치면 키스가 없는데 이 공이 키스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을 구사를 하시다가 없는 키스를 만드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편하게 쳤을 때 키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아서 편하게 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은 편하게 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요 단축 20, 장축 20날에 출발하는 요 뒤돌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공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편하게 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이 공에서 계속 키스를 내던가 아니면 공을 자꾸 이 좋은 공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편하게 칠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공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키스를 빼는 방법 중에 같은 두께를 쳐도 이 얇은 두께에서 그냥 편안하게 분리를 시켜서 보내는 거하고 충격을 주면서 속도로 바꾸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오늘 한번 해볼 거니까요. 잘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이런 형태의 뒤돌리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동호인분들 이런 공을 치실 때 보면 뭔가 그냥 치게 되면 약간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굳이 두께를 써가면서 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키스가 납니다. 자,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자, 장축 20포인트, 단축 20포인트 이 안에서 출발하는 이런 형태의 뒤돌리기는 대부분 다 키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이 길어질 것 같으면 당점을 조금 낮추시고 회전을 약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치면 이 공이 자, 편안하게 오는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공은 키스를 내는 공이 아니라 그냥 치면 포지션이 되는 공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일적구가 2포인트 안에 걸려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도 왠지 불안한 마음에 그냥 공을 밀어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쳐볼게요. 간신히 얘를 피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분명히 키스가 날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당점을 좀 낮추고 편안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무런 키스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포지션까지 될 수 있는 공이라는 거죠. 자, 전 시간에 공이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는 자, 이 공이
내 라인 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일적구가 장축에 빨리 맞고 먼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키스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이 길어질까봐, 그죠? 길어질까봐 자꾸 여기다가 얘를 두께를 쓰고 속도를 넣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오히려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편안한 속도를 쓰면서 회전력을 약간 줄이신 다음에 안정된 속도로 공을 구사하면 공은 편하게 득점이 되면서 포지션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 없이 득점과 포지션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0-20 박스 내에서 조금 조심해서 쳐야 되는 공이 이런 형태의 공인데요. 자, 내 공이 빗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서 있는 상태예요. 얇게 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공을 쳤을 때 이 근처에서 나는 키스가 있습니다. 자, 어떤 키스인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의 키스도 많이 경험을 해보실 텐데요. 자, 이 키스는 어떻게 빼느냐? 그 키스가 겁나서 만약에 얘를 두껍게 밀어친다 그러면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밀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는데, 자, 안전한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 방법은 뒤돌려치기 키스를 이렇게 얇은 두께에서 빼는 방법 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잘 아셔야 되는 개념인데요. 자, 아까 얇은 면을 쳤기 때문에 키스가 났죠. 그렇다고 공을 더 두껍게 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얇은 면을 칠 때 얇은 면을 치면서 얇은 면에 약간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얇은 면에다가. 그러면 일적구가 미세하게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키스 라인을 나보다 먼저 지나가게 돼요.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분명히 아까보다 제가 더 두껍게 치지 않았죠? 자, 이런 식으로 얇은 면에 살짝 충격을 주면 일적구가 미세하게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얇은 면을 칠 때 공을 굴려놓느냐 아니면 충격을 주느냐에 따라서 일적구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져요. 자, 똑같은 배치에서 아까처럼 다시 그냥 굴려보겠습니다. 느리게. 자, 결대로 굴리면 이런 키스가 항상 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얇은 면에 충격을 주게 되면 미세하게 속도가 바뀌면서 키스를 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엇각인 경우는 얇게 끌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쪽 방향으로 가는 포지션은 힘들고 얇은 두께를 맞춰갖고 차라리 저쪽 반대편 방향 그쪽을 노리고 치시는 게 차라리 포지션 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엇각일 때는 포지션보다는 이렇게 살짝 끌어만 놓으면 이제 공이 편하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공이 일적구가 이 투포인트 이 안쪽에서 이렇게 편안한 라인에 공이 있는 공들은 키스가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치시면 다음 공까지 무조건 포지션이 됩니다.
자, 오늘은 20 라인에서 그 박스 내에서 공을 편안하게 쳤을 때 길어지지 않게 하는 당점과 속도, 이런 걸 배워봤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간에 나왔던 얇은 두께에 충격을 주면서 키스를 빼는 이런 방법들은 실전에서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꼭 그 연습을 좀 하셔서 감각을 갖고 계시면 훨씬 더 키스를 제거하고 공을 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키스가 안 나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안 나는 자리에서는 키스를 안 내게 편안하게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꼭 외워두시고요.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편안하게 포지션까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저 자리가 아니더라도 편하게 칠 수 있는 공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공들 좀 편하게 쳐보시고 안 될 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뒤돌려치기 중에서 뒤돌려치기를 짧게 보내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공을 다른 방법으로 치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많이들 치시긴 합니다. 공을 두껍게 쳐서 그 두께로 분리를 만들어서 회전력으로 많이 보내시는데, 그렇게 치실 경우에는 큐가 많이 나갔을 때 공이 휘는 경우도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길어지기도 하고 에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짧게 보내는데 스트로크를 좀 더 숏스트로크로 짧은 스트로크에서 분리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당점을 이용해서 그 이적구의 위치에 맞게 득점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실전적인 내용이고 실전에서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각까지 그래도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뒤돌려치기 짧은 각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뒤돌려치기를 당점으로 짧게 만드는 공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위치에 있다 그러면 물론 각이 조금 더 들어와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거의 지금 일자부터 약간 빠져 있는 상태인데 뒤로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뒤로 칠 수도 있지만 두께를 좀 예민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공을 뒤로 치다가 미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얇은 두께를 맞으면 키스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들은 직접도 많이 치는데요. 공이 이제 이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이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뒤돌리기를 어떤 식으로 쳐야지 제일 안정되게 득점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당점과 스트로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공은 물론 길게도 칠 수 있습니다. 이제 길게 한번 쳐볼게요. 자, 길게 치다 보면 이런 식의 미스도 분명히 날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얇게 쳐갖고 길어질 수도 있고, 물론 뭐 아주 어려운 형태는 아니지만 길게보다는 직접 치는 거를 조금 더 저 같은 경우에 선호하는데요. 자, 직접 칠 때 당점이랑 스트로크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자, 일단 이 공이 코너 부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중상단에 원팁 정도로 그냥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공을 맞추고 이제 뭐 조금 안 좋게 섰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공이 이렇게 한 포인트가 올라와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중저점다분들이 대부분 이 공을 두껍게 치면서 회전을 줘갖고 여기서 날카롭게 공을 보내는 선택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자, 어떤 형태인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많이 보내시는데 이렇게 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덜 끌리면 공이 길어지고 많이 끌리면 너무 짧아지고 못 돌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두께를 좀 더 안정되게 쓰면서 당점으로 이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로크를 말씀드리면 이 스트로크는 숏이에요, 숏. 자, 평소에 제가 이 정도 그립을 노멀할 때 이 정도 그립을 잡는데 그립을 약간 한 뼘에서 반 뼘 정도 앞을 잡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도 조금 더 약간 짧지만
브릿지는 약간 단단하게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큐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 짧게 간결하게 분리만 시키는 형태로 공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중상단에 원팁을 쳤다 그러면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중단에 그냥 치면 되는데 공을 두껍게 맞출 거기 때문에 공을 반 두께 이상을 맞추게 되면 이 중단에서는 무회전에서 거의 역회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단에 느낌팁 정도로 한번 칠 겁니다. 자, 중단에 느낌팁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이 좀 많이 빠져나왔는데 이 득점이 되면서 1족구를 안정된 라인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공이 자, 이번에는 2족구가 자, 한 포인트 올라간 위치에 있습니다. 한 포인트 올라간 위치에. 자, 이 경우에도 이 공을 일단은 이 공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지금 거의 없죠. 길게는 없는 상황이고 직접 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회전을 주고 공을 많이 끌게 되면 미스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제가 그러면 회전을 많이 주고 끌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어떻게 저는 잘 맞췄는데 이렇게 치는 경우에는 미스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방법보다는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중단의 느낌팁이었죠. 그러면 이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전은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당점만 한 칸을 내릴 겁니다. 중하단의 느낌팁으로 쳐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일정한 두께로 치기 때문에 에러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1족구의 움직임은 지금 뭐 어차피 키스가 났지만 항상 이렇게 포지션 라인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들을 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끌어서 가면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거죠. 방금처럼 이렇게 당점을 조절해서 짧은 스트로크로 간결하게 분리를 시키면 훨씬 더 안정된 라인으로 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물론, 3뱅크를 잘 치면은 뭐 있긴 하겠지만, 3뱅크가 항상 쉽진 않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맥시멈을 쓰면서 공을 끌어오고 코너까지 딱 보내면은, 잘하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회전을 쓰는 방식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거의 코너 쪽으로 다 보냈는데도 공이 좀 길어졌죠. 그죠? 회전을 줘갖고는 여기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자, 아까 여기서 자, 중단 느낌팁, 그 다음에 중하단 느낌팁, 여기는 이제 하단 느낌팁이 되는 거예요. 하단 느낌팁이. 자, 하단에서, 물론 무회전 칠 수 있겠지만, 무회전 치면 저기가 안 도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공을 많이 끌거나 감는 느낌이 아니고 똑같이 여태까지 치는 거와 똑같이 짧은 스트로크로 분리만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크게 무리를 하지 않아도 지금 이 라인이 일로 들어와서 공이 짧게 들어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점을 맞춰갖고 간결한 스트로크 쳤을 때 훨씬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하실 점은, 자, 이런 공들은 전부 다 수평샷이에요. 공을 큐와 당점은 낮지만 최대한 브릿지를 낮춰서라도 이 당점에 맞게 수평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중단 원팁, 중단 느낌팁이랑 중하단 느낌팁의 중간 지점쯤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중하단 쪽에 느낌 팁을 주고 힘을 약간 빼는 방법, 아니면 중간 느낌 팁으로 힘을 약간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 중앙 정도의 당점을 주고서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분리를 시키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이 짧게 올 때 이런 공들을 미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공을 자꾸 두껍게 쳐서 공을 꺾어서 보내려고 그러면 회전력이 증대가 되면서 공이 너무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지금처럼 당점의 높낮이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자, 실제 게임에서 이런 공이 나오면은 제가 아까는 편하게 쳤지만 그냥 회전을 줘갖고 치기에 쳐서 이 공을 잡아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앞돌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뱅크샷은 정확히 들어오면 되겠지만 뱅크샷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쳤던 것처럼 당점만 하단에 느낌팁만 주시고 공을 막 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수평을 맞춰 놓으시고 당점을 믿고 그대로 분리를 시키면 이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뒤돌려치기 짧은 각을 만드는 걸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더 공을 편안한 두께를 쓰시면서 큐선을 많이 내미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두께에 내가 당점을 맞춰 놓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큐선을 짧고 간결하게 보냈을 때 그 위치로 가는 그런 형태의 공을 많이 치셔야지 공이 좀 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공을 땅 때려갖고 회전력을 치셨다면 조금 치시는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당점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같은 두께에서 간결한 스트로크로 공을 보내시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에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만드는 공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연습 꼭 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뒤돌리기를 길게 만드는 공을 해볼 거예요. 물론 평범하게 길게 보내는 공들은 뭐 누구나 다 잘 치시겠죠. 그냥 두께에서 그냥 평범하게 회전을 주고 팔로 스트로크로 편안하게 보내서 길게 만드는 거는 이제 웬만큼 다 칠 수 있을 텐데, 이 키스가 걸려있는 각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치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계각까지 길게 뽑아내야 될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팔로우 스트로크랑 옆단 회전으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키스를 제거하고 내 공을 긴 라인으로 보낼 수 있을지 그런 당점과 스트로크 배워볼 건데요. 오늘 내용도 굉장히 이제 실전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요. 꼭 잘 배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뒤돌리기 길게를 한번 쳐볼 건데요. 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정도의 뒤돌리기 길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치시면 돼요. 그죠? 자, 분리가 너무 크게 되지 않게 그냥 부드럽게 쳐주시면서 큐를 등속으로 부드럽게 밀어 놓으면은 편하게 득점이 되는 라인입니다. 자, 이런 공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속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큐를 등속으로 부드럽게 그냥 앞으로 보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자, 공이 자,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경우에. 자, 이런 공들은 얇게 치다 보면 킬 수도 있고, 자, 이런 공들은 조금 치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공부터 해서 다른 키스가 많은 뒤돌리기 길게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오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뒤돌리기가 있어요. 근데 짧게 치기가 너무 불편하죠. 키스도 눈에 보이고. 길게 쳤으면 좋겠는데 면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키스가 많죠. 일단 제가 여기서 자, 당점을 3팁 회전을 다 줘야 되겠죠. 3팁 맥시멈을 주고 자,
얇은 두께로 수평으로 분리를 한번 시키면서 쳐볼게요. 수평으로 회전을 맥시멈 썼더니 지금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좀 더 얇게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 좀 얇게 쳤던 이 키스가 정말 많죠. 이런 키스를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회전을 중단해 놓고 큐를 길게 내밀면 의외로 분리가 여기서 좁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튀어나와서 짧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옆단을 갖다 놓고 옆단 회전을 갖다 놓고 큐를 이렇게 길게 내밀면 생각보다 원쿠션에 빨리 부딪힌단 말이죠, 공이. 그러면서 이렇게 맞게 보낸 것 같은데 자꾸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을 맞춰치기 위해서는 어떤 스트로크가 필요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숏입니다. 숏. 자, 짧은 스트로크 하면서 당점을 조금 내려볼게요. 자, 당점을 9시 당점이 아니고 8시 당점을 3시 당점이 아니고 3시 반에서 4시 정도로 당점을 내리겠습니다. 당점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뒤가 살짝 들리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큐를 길게 넣지 말고, 자, 약간 짧은 느낌으로 큐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길게 잘 왔죠, 지금,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당점이 하단 쪽으로 내려가면서 약간의 마세 효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이 내가 두께를 조금 더 썼기 때문에 같은 라인으로 보냈지만 키스를 빠지면서 저 공이 내 공보다 먼저 가면서 내가 길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당점하고 큐의 각도를 살짝 세워주는 것만으로 공이 저 공을 조금 더 두께를 쓰면서 길게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길게 쳐야 되는 공이 있을 때, 자, 굉장히 공이 어렵죠, 지금. 자, 이 공을 자꾸 이제 회전을 많이 쓰면서 면을 정말 얇은 면을 맞는다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자, 회전을 중단에다 놨다 놓고 얇은 두께를 얌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 이 공을 그런 형태로 한번 쳐볼게요. 자, 나름 얇게 친다고 쳤는데 조금 모자랐죠, 지금. 그쵸?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얇게 친 것 같은데도 공이 자꾸 자, 짧아지죠, 그죠?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서 공을 이렇게 굴릴 형태로 가게 되면 공은 자꾸 짧아진 성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쳤던 것처럼 당점을 조금 밑으로 내리고 큐를 살짝 들고 자, 짧은 스트로크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얇은 두께를 치지 않았는데도 공이 길게 쭉 뻗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약간의 그 하단 당점을 넣게 되면 공이 약간 밀림 성향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공을 살짝 찍어놨기 때문에 살짝 마세 형태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얇게 맞으면서도 공이
많이 이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쳤을 때 공이 가장 길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다고 해도 지금도 이 공이 맥시멈 회전으로 얇게 치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뭔가 분명히 두껍게 치지 않았는데도 공이 그렇게 길어지가 않죠, 지금.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같은 방법으로 당점을 4시 정도로 낮추고 뒤를 살짝 들고 쇼 스트로크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맥시멈 각을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긴 스트로크가 아니고 당점을 약간 낮추시고 뒤를 살짝 들고 약간 경쾌하게 큐를 보내주시면 훨씬 더 긴 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긴 스트로크가 아니고 짧은 스트로크에서 공을 살짝 각도를 주면서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살짝 마세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두께를 조금 자유롭게 쓰면서도 공을 길게 뽑아내는 거를 했는데요.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의 스트로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좀 배워놓으시면 그리고 실전 연습하셔갖고 내 거로 만드시면 뒤돌리기 길게 해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긴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각도로 평범하게 굴려갖고는 안 나오는 각일 때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평범하게 긴 각에서는 평범하게 치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이런 것처럼 한계각을 보려 한다든가 아니면 이 키스 관계로 뭔가 공을 어느 정도 두께를 쓰면서 보내야 될 때는 이런 당점과 스트로크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자꾸 찍어 느낀 건데 조회수는 나오는 것 같은데 댓글이 너무 없습니다. 댓글도 좀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고 댓글도 꼭 많이 달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뒤돌려치기에서 늘 어렵죠.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 억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억각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운데 라인을 나눠서 밑에 쪽은 얇게, 위에 쪽은 두껍게 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대원칙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억각을 치실 때 힘을 너무 많이 넣거나 공을 큐선이 너무 길어서 나는 에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큐선 자체도 이 일적구가 장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리고 기울기에 따라 당점도 바꿔놓는 거고요. 일적구가 장축에서 멀지 않을 때는 절대 큐선이 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리면으로 충분히 칠 수 있는 각도가 있는 거고 조금 더 큐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억각 뒤돌리기를 어느 기울기에서 어느 정도 장축의 거리에서 떨어져 있을 때와 내공과 기울기에 따라서 어떤 당점과 어떤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지를 배워볼 건데요. 이 내용을 아시게 되면 억각 뒤돌리기를 훨씬 더 편하게 칠 수 있을 거예요.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억각 뒤돌리기를 할 건데요. 일단 억각 뒤돌리기를 하기 전에 자, 코너로 가는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50에서 30 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40에서는 20 그 다음에 대략적인 코너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절로 가게 될 거고 여기서는 자, 이런 식의 코너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이 코너로 오게 되려면 이제 코너 라인을 타야 되는데 억각에서는 코너 라인을 태우는 경우도 있고 코너 라인보다 위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일단 구역을 나눠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안쪽에 있는 억각이랑 장축에서 2포인트 정도 떨어진 억각이랑 이쪽으로 많이 떨어진 억각이랑 이 구사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그리고 일단 그냥 대원칙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공들은 일단 얇게 컨트롤하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공은 두껍게 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 일자가 있다면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공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왔을 때랑 이렇게 공 끝라인이 거의 닿을 정도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크게 엇가기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 공을 너무 큐선을 깊이 넣어서, 그죠? 공이 계속해서 감기는 형상이 남아갖고 짧아지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큐선이 많이 들어가서 공이 짧아지는 경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축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요 정도 기울기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투팁으로 코너 라인을 똑같이 태우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기울기가 있을 때는 당점만 중하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당점대로 그대로 분리만 시키시면 돼요. 큐가 많이 나가는 공이 아닙니다. 쇼트로, 짧은 스트로크로 분리를 시킬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리가 좀 크게 돼야 되기 때문에 큐는 수평이 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간결하게 분리만 시켜주시면 편안하게 코너라인에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많이 커졌어요, 지금. 그죠? 공이 한 개가 훨씬 넘는 2개 가까이의 기울기가 생겼어요. 자, 이런 상황에 오면은 기울기가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자, 당점을 내리고 투팁을 줄 수가 없겠죠. 회전량을 줄이는 거예요. 회전량을 줄이고 이 코너라인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 5나 8 정도 사이, 그 정도 앞쪽을 겨냥을 해서 공을 치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장축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큐선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자, 중하단 원팁으로 분리만 시켜갖고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큐를 많이 내밀지 마시고 당점을 믿고 쇼미들로 가볍게 앞에 잡아놓으시면 공이 편안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큐를 길게 내밀게 되면 공이 자칫하면 짧아집니다. 자,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스피드를 올려봤는데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도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자, 당점을 낮춰놓고 그 당점을 믿고 그냥 쇼미들로 가볍게 앞에서 분리만 딱 시켜놓으면 편안한 라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족구가 장축에서 2포인트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당점을 내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회전력을 투팁을 쓰게 되면은 공이 길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크진 않죠. 자, 그러면 중하단 원팁에 부드럽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너라인보다는 약간 높은 쪽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을 끄는 개념이 아니고 당점을 낮춘 다음에 쇼미들로 가볍게 분리를 시키면 라인으로 편하게 공이 득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당점을 하단 쪽으로 내리고 회전을 느낌팁만 주고 마찬가지로 끄는 동작은 필요 없고요. 그대로 분리만 시켜주면 이 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간결하게 분리만 시켜도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아주 심한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너무 얇게 치긴 좀 힘들죠.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아주 두꺼운 두께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많이 꺾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큐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키스가 잘 보장이 안 돼요. 공 하나 차이 정도로 간신히 저쪽에서 키스가 빠지는 모양인데, 자, 일단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간신히 공 하나 사이로 키스가 빠지긴 했는데요. 이런 형태에서는 뒤돌려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비껴치기 그 3회전이나 비껴치기를 치는 게 좀 더 좋으실 차라리 비껴치기 3회전을 치는 게 확률이 좀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축 이쪽에서 많이 떨어진 경우의 역각인데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이 이렇게 기울기가 심하지 않을 때는 원팁 정도 회전에 하단으로 그냥 분리만 시켜주면 되긴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원래 멀리 가기 때문에 큐가 공을 잘못하면 길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큐를 조금 더 깊이 넣어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기울기가 심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비교적 간결하게 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아까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자, 마찬가지로 뭐 다른 게 칠 게 있으면 좋겠는데 칠 게 별로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단의 느낌팁에 큐선을 약간 더 길게 가져가면 안정된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큐선을 조금 길게 가지고면 저쪽에서 감기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라인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키스가 위험하네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굉장히 크죠. 이 공은 좀 어렵긴 한데 이런 공일 경우에는 오히려 회전을 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공이 많이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이쪽으로 휘기 때문에 회전 오히려 주고 조금 큐를 깊이 넣어서 약간 끌리는 느낌이 있어야지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끌어주면서 큐선을 약간 깊이 넣어야 이런 공들은 좀 원활하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두께는 전부 다 얇은 두께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 각도에 따라서 당점의 높낮이, 그 다음에 큐선의 깊이로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프라인 밑에 쪽에 있는 억각 뒤돌리기 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큐를 많이 집어넣고 이 라인을 크게 만들면 유리할 게 없습니다. 간결한 스트로크로 쇼미들로 분리만 딱 시켜놔도 공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 이상의 액션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 당점에서 그 스트로크에서 이미 공을 꺾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큐선까지 길게 되면 공이 감기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기울기와 장축과의 거리에 따라서 당점과 스트로크를 조절하면은 억각 뒤돌리기도 충분히 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보신 영상 꼭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